파이 네트워크는 왜 이렇게 느릴까요? 왜 아직도 다음 단계로 안 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질문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마음속으로 해보셨을 겁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은 상장 소식이 나오고 가격이 움직이고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이는 유독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멈춘 건 아닐까? 도박판에서나 벌어질 상황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잡코인을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퇴출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투자자가 이런 코인에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이 기습 상장 폐지되는가 하면 예고된 상패 일정이 돌연 연기되기도 합니다.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탓인데 그 사이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의심들은 사실 파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시장에 쏟아졌던 수많은 코인들이 너무 빠르게 기대를 키웠고 너무 빠르게 신뢰를 소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관점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는 못 가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안 가는 걸까요? 우리가 말하는 다음 단계라는 기준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다음 단계는 상장이나 가격 변화입니다. 하지만 파이가 말하는 다음 단계는 조금 다릅니다. 이 네트워크를 실제로 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파이는 지금 소리를 키워야 하는 단계가 아니라 순서를 고정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신원, 앱과 상점, 결제, 노드와 인프라, 그리고 규제 문서까지. 이 순서가 어긋나면 나중에 아무리 빨라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The exchange FTX filed for bankruptcy protection today as fallen crypto king Sam Bankman-Fried stepped down as CEO.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의 파산 원인으로 자체 발행 코인인 FTT가 지목되자 금융당국이 국내 거래소의 자체 발행 코인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요즘 시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술이 좋아 보여도 아이디어가 멋져 보여도 결국 묻는 건 이것입니다. 누가 책임지는가? 사용자는 보호되는가?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말이 많아지는 건 오히려 리스크가 됩니다. 파이의 조용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보다 구조를 먼저 고정하는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아직도 KYC를 하느냐? 하지만 현실을 떠올려 보면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 때, 카드를 발급받을 때, 큰 금액을 결제할 때 우리는 결국 신원을 요구받습니다. 이건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과 보호의 문제입니다. 파이의 KYC는 형식적인 인증이 아닙니다. 사람, 지갑, 활동, 보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없으면 앱도 결제도 보상도 전부 공중에 뜹니다. 그래서 파이는 빠르게 가는 대신에 되돌리지 않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다운로드 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지입니다. Where blockchain works is when there are a lot of nodes or a lot of participants in the system. Having a blockchain-based business model and nobody else to transact with is like having a Facebook page with no friends, right? It's pointless. So what you want is to get as many companies as you can involved with your structure, as many nodes as you can. 한 강연에서 플랫폼은 속도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맞을 때 스스로 성장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매일 쓰는지, 작은 거래라도 반복되는지, 실제로 필요한 앱이 살아남는지가 중요합니다. 생태계는 화려함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생태계는 습관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파이는 눈에 띄는 이벤트보다
정착되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드는 성격이 다릅니다. 앱은 고칠 수 있지만 인프라는 사고가 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드가 단순한 합의 장치를 넘어서 서비스와 연산의 기반으로 확장될수록 이 단계는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완성된 실험을 크게 알리는 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래서 파이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용히 검증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점에 가격과 상장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관심은 늘겠지만 압박도 함께 커질 것입니다. 투기 자금이 몰리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 요구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정작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파이는 단기 관심보다 장기 생존을 택한 쪽에 가깝습니다. 결제 네트워크도 운영체제도 표준 인프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깔릴 때는 조용하고 쓰이기 시작할 때 갑자기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파이가 지금 받고 있는 평가는 어쩌면 인프라가 늘 겪는 평가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파이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앱에서 거래가 반복되고 결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원이 연결되는 그때, 그 순간이 오면 시장은 항상 뒤따라옵니다. 파이는 정말 느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익숙한 기준이 너무 빠른 것일까요? 먼저 가격이 움직이는 네트워크와 사람과 구조가 먼저 쌓이는 네트워크. 과연 어떤 쪽이 더 오래 살아남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파이의 지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다음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읽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